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요. 김문수 대 한동훈. 김문수 후보가 어제 맞짱 토론 상대로 한동훈 후보를 지목했기 때문에 김문수와 한동훈의 토론이 오늘 오후 4시부터 5시 반까지 열립니다. 그리고 5시 반부터는 안철수가 또 김문수를 지명을 했기 때문에 안철수와 김문수의 또 75분 토론이 채널A에서 실시가 됩니다. 첫 번째 토론은 뉴스탑10 진행하는 김정석 앵커가 진행하고, 두 번째 토론은 아침에 돌직구쇼 진행하는 김진 앵커가 진행을 맡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제 승부처에 들어왔습니다. 저는요, 오늘 2번, 내일 2번, 내일 2번은 한동훈 대 홍준표, 홍준표 대 한동훈, 이게 또 같은 시간대입니다. 4시부터 5시, 5시 반부터 7시 75분씩 각각 첫 번째 진행은 김종석, 두 번째 진행은 김진,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MBN에서 사자토론. 저는요,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3일간의 토론이 경선 결과의 한 90%를 결정하지 않겠는가. 사실상 승부는 이 3일간의 토론에서 판가름 나지 않겠나 보여지는데, 자, 이 시간부터는요, 오늘 첫 번째 토론인 한동훈 대 김문수 어떤 모습이 연출될 것인지 미리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요, 한동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인터뷰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간추려 보면서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한번 예상되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오늘 아침에 서울신문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본선 이기는 게 중요하다. 대통령에게 직언 안 한 분들이 오히려 계엄 유발자 아니냐 하는 건데, 빅4의 대진표에 대해서는 만족하나 했더니 대략 예상했던 바다. 근데 나는 본선에서 이기려고 나온 거지 경선에서 이기려고 나온 게 아니다. 29일 사자 경선에서 과반 득표로 끝낼 것을 목표로 뛰고 있다 하는 거고요. 이 4강 진출 이후에 한동훈에 대한 지지, 탄력을 받고 있다. 공개 지지가 늘고 있다.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어제 양향자 후보의 지지 선언과 3선 김성원 수도권 의원의 캠프 합류, 이런 게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국민들의 집단적인 의지가 모이고 있다 했습니다.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서는요,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데 다른 카드를 찾자는 이야기가 당에서 나오면 안 된다. 일종의 패배주의다.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은 항상 절실한데 정치인들이 오히려 절실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본선에서의 연대 가능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생각과 방향이 같은 분들, 그리고 왜 이해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공유하며 공통점을 찾아야지 차이점을 부각시켜서 되겠느냐 이랬는데, 오늘 아침에 오전 중에요, 한동훈 후보가 한덕수 대행 관련 중요한 페이스북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감독님 그거 볼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저에겐 기득권을 지키는 것보다 국민의 승리가 우선입니다. 이미 당선 시 임기 3년 단축을 약속했고 승리를 위해 온몸을 던져 헌신할 것입니다.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거는 오늘 아침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서울신문 인터뷰에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본선 이후에 연대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특히 한덕수 총리님과 저는 초유의 계엄 상황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꼭 지키고 꽃 피우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같습니다. 완전히 같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와 나는 생각이 같다. 생각이 같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이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에 집중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뭘까요? 이 얘기가. 오늘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홍준표가 어제 아침까지는 한덕수 생각도 않겠다. 한덕수를 생각하지 마. 그러더니 저녁 무렵에 가서는 나도 김문수와 똑같이 한덕수하고 단일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저 입장을 낸 그 배경과 맥락, 의도 뭐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한동훈 후보가 한덕수 대행과의 어떤 연대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되면은 그것이 오늘부터 열리는 이 토론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김문수는 물론이거니와 홍준표도 지금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 지게 작대기라도 다 같이 우리가 힘을 모아서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가급적인 스크럼을 크게 넓게 짜야 되는데 한동훈 당신은 왜 독불장구처럼 혼자만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공격할 것이고 왜 이렇게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연대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그러느냐 이걸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하면요 의외로 지금 이게 이 토론회의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요일 그 토론회를 봤잖아요. 홍준표의 그 뜬금없는 느닷없는 인신공격성 외모 발언 이것 때문에 그 토론회가 완전히 덮였잖아요. 완전히 덮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홍준표의 그게 그냥 토론회를 말아먹었다. 말아먹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덕수와의 연대는 아직 한덕수가 출마한다 안 한다 뭐 이걸 밝힌 적이 없어요. 오늘도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하고 갔는데 기자들이 대선 출마 여부 물으니까 고생 많습니다 하는 선문답만 하고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만 갖다 붙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경선 지금 이 경선 어떻게든지 핫하게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흥행을 대박 쳐야 이 생각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만 한덕수를 여기 끌어들이면 이 경선판 자체가 사자 경선 자체가 힘이 빠지고 뭐 심지어 좀 초라해지기까지 하고 그래서 한덕수 이슈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둔 건데 오히려 이제 김문수와 홍준표가 이걸 또 토론의 주요 이슈로 들고 나오면은 그것 때문에 토론회가 왜곡될 수도 있겠다 하는 점에서 저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원칙적인 입장이에요. 원론적인 입장. 누구든지 연대할 것이고 한덕수 총리는 생각이 완전히 같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버려야지 이게 토론회의 쟁점이 안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라고 읽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신문 기자가 한동훈이 계엄을 유발했다는 주장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자신이 윤 대통령 쓴소리 많이 했는데 그때 자신과 함께 윤 대통령을 향해서 쓴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주었다면은 그와 작년 12월 3일과 같은 무모한 비상계엄은 오히려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아무 얘기도 않고 윤 대통령 옆에서 탬버린 치면서 비만 맞추고 소폭 들이붓고 한 그 사람들이 오히려 계엄 유발자가 아니냐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전 요 부분이 오늘 김문수 후보와의 토론에서도요 굉장히 핫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핫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김문수 후보가요. 오늘 중앙일보랑 인터뷰한 거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중앙일보랑. 여기서요. 윤과 거리둘 생각 없다. 반명이면 누구도 연대 가능. 이렇게 타이틀을 뽑혔는데 이런 겁니다. 2차 경선에 진출했다. 까다로운 경쟁 상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모두 훌륭한 분인데 다만 한동훈 후보는 심리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심리를 잘 모르겠다. 윤 전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인 줄 알았는데 당대표로 탄핵 소추안 통과에 가장 앞장섰다. 아마 씻을 수 없는 본인의 정치적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지목하면서 묻고 싶은 게 많다. 그 주로 왜 대통령 탄핵 소추에 앞장섰는가 이런 거 묻고 싶은 게 많다 했는데 그걸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왜 그랬느냐. 근데 오늘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안 한 게 문제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요, 이거는 공과 사는 구별해야지. 자기 아버지가 비상계엄 했더라도 목숨 걸고 막았을 것이다. 그 얘기 벌써 했잖아요. 그리고 윤심보다 민심이 딱 5천만 배 더 중요하다. 근데 이렇게 고리타분한 조선왕조 시대의 군사부 일체 상강오륜, 이런 낡은 도덕 기준으로 오늘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중앙일보가 이렇게 물었어요. 중도층으로의 확장성이 약점으로 꼽힌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랬더니 의도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 거리둘 생각도 필요도 없다. 우리 당이 만든 대통령 아니나 미우나 모나 끝까지 함께 가야 된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강성 보수 이미지가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긍정평가하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강한 자유민주주의자다. 뭐 이거 사실 강성 보수라는 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김덕수란 표현을 썼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한덕수 대행이 출마한다면 우리 당 후보로서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보수 진영 표를 나눠 갖게 된다. 본선 후보가 되면 한 대행에 먼저 단일화 제안하겠다. 그런데 이걸 자신의 어떤 그 셀링 포인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한덕수와의 연대 소극적인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딱 그러니까 한덕수에게 생각 있는 사람 일단 김문수 나에게 표줘. 요걸 가지고 득표 셀링 포인트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홍준표가 거기 올라타 버리고 한동훈 후보도 토론에서 쟁점이 될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비슷한 입장을 천명해갖고 이거 가지고 속된 말로 장사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뭐 이건데 근데 말이죠. 오늘 김문수 후보 인터뷰 중에 누구하고든 연대해야 된다 하면서요. 자유통일당과의 선거연대도 가능하다. 정광훈 자통당과의 선거연대도 가능하다. 이 얘기까지 했어요. 물론 뭐 과거에 정광훈과 함께 자통당을 만들어서 초대 대표까지 했고 그 자통당 초대 대표가 되기 위해서 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중요합니다. 개헌 헌법 개정 개헌에 대한 입장이 확실치 않다 그랬더니 개헌은 무척 신중하고 정교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과 국회 임기는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문수는 원래 개헌 뭐가 필요하냐, 개헌 불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요새 하도 이제 개헌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뭐 개헌을 하지 말자 이렇게는 얘기 안 하는데 하여간 개헌 신중론자가 된 거죠. 근데 김문수식의 개헌 구상은 아마도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시키는 거 이거 문제 아니냐. 그래서 아마도 아직까지 뭐 입장이 정리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제도를 헌법을 고쳐서 대통령 탄핵 못하도록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본인의 개헌관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오늘 김문수 후보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한동훈의 심리를 잘 모르겠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이끌어준 한동훈을 그렇게 윤석열을 그렇게 뭐 배신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인데 근데 같은 중앙일보에 오늘 참 흥미로운 또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한동훈이 초임 검사 때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초임 검사 때 얘기인데요. 저게 뭐냐면 그 좀 밑으로 이제 한번 좀 내려봐 주시겠어요? 그 보면은 그 어떤 횟집 한 그 독방에서 사내 질문을 놓고 양복쟁이 대여섯 명이 거기서 그냥 웃음과 술잔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그 술자리를 주도한 건 연배가 비슷해 보이는 두 장년 신사였는데 그 옆에 굳은 표정으로 묵묵히 앉아있던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술잔 대신 물잔만 연신 들이키면서 가끔 못마땅한 듯 고개를 저어 보였다. 그 다음에 또 좀 올려주세요. 그들은 다 검사였는데, 다 검사였는데, 딱 한 명, 그 술자리의 주도자, 맞상대에 앉아있는 그 초로의 신사를 제외하고는 다 검사였다. 근데 그 이제 물잔만 들이키던 젊은 검사가 조금 있다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죄송하지만 먼저 일어서 보겠습니다.
근데 다들 못마땅해 했다는데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런데 먼저 떠났다는 거죠. 예, 먼저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질펀하게 술자리 즐기고 나서 그 초로의 신사가 계산대 앞에 섰답니다. 그 사람이 그 검사 거기 좌장이었던 간부 검사의 친구 기업인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술자리의 스폰서였다는 거죠. 옛날에 그 검찰들 말이죠. 예산이 풍부하지 못하니까 후배들 회식시킬 때 그 대장 검사가 자기 친구 중에 돈 좀 있는 사람들, 사업가들 불러다가 이렇게 먹이고 하고, 그럼 사업가는 또 사업하다가 이리저리 또 꼬투리 잡혀갖고 뭐 검찰 수사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선행 투자해 놓는 것이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 이제 대장 검사의 친구인 그 사업가가 계산을 하려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카운터에서 계산 다 끝났다. 아니 누가 계산했다는 거냐. 아까 그 먼저 나간 그 젊은 분이 다 계산하고 나갔다. 그게 한동훈이었다. 초임 검사 시절에. 한동훈의 원칙주의적 성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에피소드다. 이거는 무슨 한동훈이 스스로 이런 거를 밝힌 적도 없고요. 중앙일보가 나름대로 이제 이번 대선 주자들의 면면을 나름대로 취재해서 쓴 거니까요. 그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원칙주의는 그때부터 저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니 헌법 위반 아닙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국민들을 이로 말할 수 없는 충격에 빠뜨려뜨린 그 비상계엄. 아버지가 했더라도 자신의 아버지가 했더라도 막았다. 이걸 가지고 오늘 김문수 후보가 무슨 어떻게 윤 대통령 배반했느냐 배신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되치게 당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헌법재판소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그 결정문을 보면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이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고로 파면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 말이죠.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는데 그 위법한 비상계엄 그거는 중대한 국민 배반 행위다. 그렇게 헌재가 판결을 내리고 윤석열 파면을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헌재의 그 결정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 7, 80%가 다 수긍한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 국민 배반 행위가 비상계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비상계엄의 반기를 들었다? 그게 그럼 뭐를 배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윤석열 개인을 배신했다. 그 얘기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한동훈은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국민을 배신한 게 아니죠. 오히려 국민 편에서 윤석열과 맞선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김문수 후보가 적어가지고 뭐 공격 소재다. 중앙일보 인터뷰에 나온 것처럼 그러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문화일보가요. 어제 하루입니다. 문화일보가 어제 하루 그러니까 그저께 밤에 21일 밤에 저녁 무렵에 4강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4강 결정된 그 다음 날인 어제 조사를 했어요. 전화 면접 조사, 엠브레임 퍼블릭이라고 MBS 4개 조사 기관 중에 한 회사인데 여기 보니까요.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가 지금 국민의힘 경선 룰대로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 해보니까요. 홍준표 23%, 한동훈 22%, 김문수 19%, 안철수 6%가 이렇게 나왔다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근데 보니까요, 여기서 재밌는 게, 저거를 이제 전체 유권자로 해봤더니요, 여기서 또 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동훈이 16%, 그냥 거기다 고정해 두세요. 아까 거기, 저 다이아그램 거기다 고정을 해 두세요.
예. 예. 이 전체 유권자, 저건 국민의힘과 무당층,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인데 전체 유권자로 하면은 예, 한동훈이 16%로 1위를 합니다. 예, 홍준표가 15%로 2위, 김문수가 12%로 3위, 안철수가 7%로 4위를 하는데, 자, 그러니까 한동훈과 홍준표가 거의 붙어 있고, 김문수는 조금 3등으로 처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가 4등이다. 이게 오늘 이제 문화일보 여론조사의 결과인데, 여론조사 항상 추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이 흐름을 탔습니다. 한동훈이 흐름을 타가지고요. 지금 저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내일, 그러니까 내일 홍준표와의 두 차례에 걸친 토론이 사실상 승부처가 되지 않겠는가. 흔히들 내일 두 차례의 토론을 데스매치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 말이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홍준표와의 데스매치, 저는 한동훈 후보가 충분히 압도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판세는 요동칠 것이고 한동훈이 1등으로 치고 올라가는 것은 저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